우리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이자 동시에 가장 깊은 고통의 원천이 되는 것,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때로 설명하기 힘든 관계의 역학에 휘말리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두 유형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몰두한 나르시시스트와 타인의 감정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공감 능력자, 즉 엠패스의 관계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한쪽은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으며 자신의 우월함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아를 위해 현실을 교묘하게 조작하고 비틉니다. 다른 한쪽은 종종 조용하고 내면의 감정이 깊으며 양심적입니다. 그들은 관계의 무게를 짊어지고 긴장을 흡수하며 언젠가는 자신의 친절함이 상대방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놓지 못합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면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강렬하게 끌리지만 그 끝은 B극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감 능력자의 침묵입니다.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언어적, 감정적 학대 앞에서 공감 능력자가 침묵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나약함이나 굴복 혹은 패배의 신호로 해석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이면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내면의 폭풍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진정한 공감 능력자는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로 즉각적으로 반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처받은 자아에서 비롯된 분노를 터뜨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잠시 멈춥니다. 모든 것을 내면으로 가져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깊이에서 모든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처리 과정 속에서 아주 강력한 무언가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항복이 아니라 바로 자각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침묵은 하나의 용광로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내뱉었던 모든 말들, 가스라이팅, 죄책감을 심어주던 행동, 힘겨루기 게임의 조각들이 그 용광로 안에서 하나씩 모여 분석됩니다. 겉보기에는 수동적으로 보이는 공감 능력자는 사실 누구보다 예리하게 패턴을 조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점들을 연결하고 자신의 연민이 어떻게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뒤틀리고 있는지 깨닫습니다. 평화를 지키려는 자신의 선한 의도가 어떻게 자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비로소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분노의 폭발이나 극적인 대립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시작됩니다. 목적지 없는 긴 산책 속에서, 검은 밤을 하얗게 지새우는 불면의 시간 속에서,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일기장 속에서, 거울 속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흘리는 눈물 속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종종이 깊은 감성 지능을 연약함으로 착각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혁명은 조용히 잉태되고 있습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는 이 침묵을 복종의 신호로 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치명적인 오산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겼다고, 자신의 서사가 완벽하게 받아들여졌다고 믿습니다. 공감 능력자가 스스로를 의심하도록 성공적으로 길들였다고 확신하며 이 관계의 역학이 언제나 그랬듯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가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감 능력자의 침묵은 정체가 아니라 잉태의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명료함이라는 새로운 생명이 자기 인식이라는 소중한 존재가 느리고
조심스럽게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한번 태어난 명료함은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명료함은 한꺼번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조각처럼 쌓입니다. 유난히 오래 마음에 남는 잔인한 한마디,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 나르시시스트의 이야기, 무시하려 해도 사라지지 않는 마음속 깊은 곳의 찝찝함. 이 작은 파편들이 침묵 속에서 모여 마침내 하나의 온전한 그림을 완성합니다. 일단 그 그림이 완성되면 공감 능력자는 더 이상 그것을 보지 않았던 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그림은 나르시시스트가 구축한 통제의 환상에 처음으로 균열을 내는 망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망치는 소리 지름이나 논쟁, 보복이 아닌 고요함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공감 능력자의 강인한 내면 세계 안에서 벼려진 것입니다. 혼돈과 감정적 반응을 먹고 사는 나르시시스트는 이 침묵 앞에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 침묵이 자신에게 감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변화를 감지합니다. 공감 능력자가 하는 말에서가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더 이상 자신을 변명하지 않는 태도에서, 더 이상 미끼를 물지 않는 모습에서,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의 인정을 받기보다 자신의 평화를 선택하기 시작하는 그 모든 순간에서 변화를 느낍니다. 통제가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나르시시스트를 깊은 불안에 빠뜨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지만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저항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지나치게 설명하고 지나치게 사과하며 모든 것을 내어주던 사람에게서 나올 때 그 힘은 극대화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자기 보존이며 공감 능력자가 자신의 공간과 생각, 그리고 현실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조종의 거미줄에서 한 올 한 올, 말없이 자신을 풀어내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침묵에 맞설 방어 수단이 없습니다. 침묵과는 논쟁할 수 없습니다. 침묵을 왜곡할 수도, 그것을 이용해 죄책감이나 혼란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저 침묵과 마주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그들 자신의 민낯과 마주하게 됩니다. 공감 능력자에게 이 단계는 성스럽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충성심이 착취당했다는 것을, 자신의 공감 능력이 순진함으로 오해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인내심이 잔인함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조용히 투자를 멈춥니다. 구원자의 역할을 그만두고 반응하기를 멈춥니다. 바로 그 순간 관계의 역학은 진정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힘은 단순히 지배력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반응, 즉 감정을 통한 통제에 있었습니다. 공감 능력자가 더 이상 그 감정적 연료를 공급하지 않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무시했던 바로 그 침묵 앞에서 발가벗겨진 채 취약하고 깊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반복되는 조종은 연민을 명료함으로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가 예측하지 못하는 진화입니다. 그들은 공감 능력자 안에서 금광을 발견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용서하며 흡수하고 인내해줄 사람, 자신의 감정 폭발을 변명해주고 모순된 행동을 합리화해주며 자신이 만든 혼돈의 폭풍 속에서도 꿋꿋이 곁을 지켜줄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연민을 순종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마음껏 착취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비틀고 책임을 전가하고 현실을 부정할 때마다 그들은 단지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공감 능력자의 자각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조종의 순간마다 환상의 조각이 떨어져 나가고 모든 감정적 배신을 겪을 때마다 공감 능력자는 패턴을 보기 시작합니다. 느리고 고통스럽지만 필연적으로 안개는 거칩니다. 처음에는 의심에 이익을 줍니다. 연민이 많은 사람들은 본래 그렇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정하고 성장의 가능성을 믿으며 정직함이 보답받을 것이라 희망합니다. 너무 많은 책임을 떠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왜곡할 공간과 통제를 확립할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종에는 반감기가 있습니다. 진실된 자각과 마주했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힘은 붕괴됩니다. 한때 혼란스러운 오해처럼 보였던 것이 계산된 행동이었음이 드러나고 그저 운이 나빴던 하루로 용서했던 일이 반복되는 패턴임이 인식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경계를 넘을 때마다, 상처를 주면서도 순진함을 가장할 때마다 그들은 역설적으로 공감 능력자에게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셈입니다. 그들이 통제를 위해 의존하는 바로 그 전술이 자신의 가면을 벗기는 증거가 되어 돌아옵니다. 연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진화할 뿐입니다. 더 이상 변명을 만들어내는 대신 현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잠재력을 낭만화하는 것을 멈추고 눈앞의 현실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공감 능력자는 깨닫습니다. 사랑이 원래 이렇게 아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가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친절히 학대를 위한 면허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서히 내면의 대화가 바뀝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봐는 아니, 그 행동은 틀렸어로 바뀝니다. 내가 오해했나 봐는 나는 내가 느낀 것을 믿을 수 있어로 변합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는 그들은 몇 번이고 같은 의도를 반복하고 있어로 진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 능력자의 조용한 혁명입니다. 반복적으로 배신당한 연민의 잿더미 위에서 태어난 명료함의 부상입니다. 공감 능력자가 이 지점에 도달했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보통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낡은 대본에 따라 연기하고 낡은 방아쇠에 의존하며 똑같은 반응을 기대합니다. 그들은 공감 능력자가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떨어진 곳에서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과는 더 이상 무게를 갖지 못하고 눈물 섞인 하소연은 더 이상 동정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며 죄책감을 심으려는 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한때 희망의 눈이 멀었던 공감 능력자는 이제 반복된 배신이라는 렌즈를 통해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통찰력으로 변모했고 그 통찰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공감 능력자는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권력의 역학을 완전히 바꾸는 질문들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가 아니라 나는 왜 아직도 이 상황을 허용하고 있지?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이해하게 만들 수 있을까? 가 아니라 왜 나는 이해하기를 거부하는 사람과 계속 노력하고 있는가? 라고 자문합니다. 이 질문들은 혼란의 끝과 책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한때 나르시시스트를 구원하는 데 집중되었던 공감 능력자의 연민은 이제 자기 존중, 자기 보존, 그리고 치유를 향해 내면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리고 그 연민을 먹고 살던 나르시시스트는 한때 손쉽게 통제했던 공급원으로부터 차단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대립을 통해 오지 않습니다. 소리치거나 최후 통첩을 날리며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꾸준히 더 이상 혼란을 주지 않고
오히려 명확함을 주는 상처의 반복을 통해 찾아옵니다. 공감 능력자는 어느 날 갑자기 깨어나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한 걸음씩 하나의 진실씩 깨어납니다. 마침내 저울이 기울어지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날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연민이 게임을 끝내는 명료함이 되었음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착취했던 바로 그것이 공감 능력자를 자유롭게 하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공감 능력자의 각성은 요란하지 않지만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비명이나 대립, 문을 쾅닫는 행위나 폭발적인 최후 통첩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길고 방향을 잃게 만들었던 폭풍우가 지난 후 안개가 걷히듯 천천히 찾아옵니다. 내면에서 오랫동안 침묵했던 목소리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진실을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매력이 더 이상 예전처럼 통하지 않는 순간, 한때 죄책감을 유발했던 문장이 이제는 무미건조하게 들리는 순간, 익숙한 논쟁이 벌어지지만 이번에는 공감 능력자가 그 대본을 알아차리는 순간, 책임이 항상 어떻게 전가되는지, 사과가 어떻게 단지 순환을 재설정하기 위해 제공되는지, 말이 어떻게 연결이 아닌 통제를 위해 사용되는지를 꿰뚫어 봅니다. 이 깨달음은 한꺼번에 밀려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스며들어 겹겹이 쌓입니다. 각성의 과정이 조용한 이유는 나르시시스트가 번성하는 외부의 혼돈으로부터 떨어진 내면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고 아무리 많은 공감도 스스로 책임지기를 거부하는 것을 고칠 수 없다는 커져가는 확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공감 능력자는 분노가 아닌 명료함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춥니다. 맴돌기만 하는 대화를 쫓는 것을 멈춥니다. 흡수하는 대신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말을 비틀고 이야기를 바꾸고 시간 순서를 조작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한때 혼란이 솟아올랐던 자리에 이제는 이해가 자리 잡습니다. 혼란스러워 보였던 패턴이 이제는 계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감정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때문에 더 날카로워집니다. 그들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불일치를 분석하며 정체성을 거에 찢어놓을 뻔했던 격렬한 인지 부조화에 맞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 속에서 자각이 태어납니다. 이 자각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감 능력자가 나르시시스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는 방식까지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많이 참았는지, 왜 자신의 필요는 항상 뒷전이었는지, 왜 사랑을 희생, 침묵, 생존과 연관 짓게 되었는지 자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 속에서 그들은 다시 자기 자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각성이 깊어짐에 따라 공감 능력자는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아닌 단호함으로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올감했던 대화에서 벗어납니다. 혼란을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해답을 구하는 것을 멈춥니다. 평화는 나르시시스트를 고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순환을 깨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 차이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때 공감 능력자를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했던 감정적 알고리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의존했던 반응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통제는 감정적 지렛대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지렛대의 상실은 붕괴처럼 느껴집니다. 공감 능력자의 각성이 강력한 이유는 그것이 반응적인 것이 아니라 변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신뢰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점차 지워졌던 경계를 되찾는 것입니다. 절박함이 아닌 힘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자는 자신의 감정적 깊이를 약점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단지 보호가 필요한 강점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보호는 벽이 아니라 필터입니다. 그들은 이 새로운 렌즈를 통해 관계, 의도,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일단 공감 능력자가 진실을 보고 나면 그들은 그것을 보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게임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순환은 계속될 수 없습니다. 역할은 해체됩니다. 그리고 그 해체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는 그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것, 바로 믿음을 잃습니다. 공감 능력자는 더 이상 거짓말, 변명 또는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그들은 일어설 힘을 찾습니다. 반항이 아닌 해방 속에서, 소음이 아닌 더 이상 존재하기 위해 허락이 필요 없는 힘 속에서 말입니다. 공감과 자기 존중이 만날 때 나르시시스트는 통제력을 잃습니다. 혼자만의 공감은 공감 능력자를 나르시시스트의 세계에 묶어두었습니다. 그러나 경계 없는 공감은 그것을 가진 사람 자신을 향한 무기가 됩니다. 자기 존중은 반복된 배신의 폐허 속에서 주고 또 주었지만 비난이나 침묵만을 돌려받은 탈진 상태에서 나타납니다. 만약 그들이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잘 소통하고 더 오래 견디면 상황이 바뀔 것이라는 믿음이 죽고 그 자리에 자기 존중이 뿌리를 내립니다. 자기 존중과 함께 공감은 변모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모든 요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명목으로 무례함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작을 꿰뚫어 봅니다. 사과가 전술일 때와 진심일 때를 인식합니다.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느낍니다. 한때 공감 능력자의 열린 마음에 익숙했던 나르시시스트는 새로운 장벽과 마주합니다. 이 장벽은 분노나 복수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차분한 거절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런 결실 없는 대화를 계속하기를 거부하는 것, 변화 없는 사과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버리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자가 자기 자신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나르시시스트는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들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전술을 바꾸며 심지어 연약함을 흉내내어 공감 능력자를 다시 끌어들이려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자기 존중은 연기를 꿰뚫어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행동을 기다리고 일관성을 지켜보며 말이 아닌 패턴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은 공감 능력자가 차가워지거나 불친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온전해지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깊은 감정 이입 능력이 결점이 아니라 자신을 해치는 대신 자신에게 도움이 되려면 경계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분별력 없는 공감은 자기 포기이며 존중으로 보답받지 못하는 사랑은 느린 형태의 자기 파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역학은 변합니다. 한때 통제권을 쥐었던 나르시시스트는 노출됩니다. 그들의 전술은 힘을 잃고 매력은 희미해지며 말은 침묵 속으로 메아리 칩니다. 공감 능력자는 더 이상 혼란 속에서 맴돌지 않고 명료함과 고독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 직관, 가치와 다시 연결됩니다. 그들은 생존 모드를 벗어나 자신의 정체성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재건 과정에서 그들은 나르시시스트가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합니다. 공감은 약점이 아니며
깊이 느끼는 사람들은 깨어나 자기 존중과 일치될 때 조작에 의해 손댈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붕괴는 나르시시스트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거나 필요하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이 변화는 혼돈 속에서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거에 보이지 않게 살얼음판을 걷고 비난을 흡수하며 깨지기 쉬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평화를 희생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낸 공감 능력자의 마음과 정신 속에서 전개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자 필요성도 함께 사라집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인정은 더 이상 같은 무게를 갖지 않습니다. 공감 능력자는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의 인식에 맞춰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 직관, 그리고 평화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자율성이 뿌리를 내리면서 나르시시스트의 통제력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오래된 불안감을 자극하고 과거의 패턴을 유발하려 하지만 공감 능력자는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갈고리는 더 이상 박히지 않습니다. 한때 그들을 지배했던 바로 그 관계 안에서 이제는 필요 없어진 나르시시스트는 무관한 존재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분노나 복수가 아니라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때 두려움과 필요가 있던 자리에 평온과 명료함이 있습니다. 공감 능력자의 치유는 나르시시스트의 노출입니다. 이것이 이 역학관계의 마지막이자 가장 예상치 못한 전환점입니다. 치유는 나르시시스트가 세심하게 만들어낸 서사를 해체합니다. 대립이나 복수, 심지어 허락도 필요 없이 말입니다. 치유는 자기 존중의 작은 행동들로 시작됩니다. 공감 능력자는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몸의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며 외부의 승인 없이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자신이 너무 예민하고 너무 요구가 많고 너무 감정적이라고 믿었던 공감 능력자는 자신이 정말로 원했던 것이 기본적인 인간의 품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명료함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진실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공감 능력자가 치유되기 시작하면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관계의 역학을 의심합니다. 되돌아보며 얼마나 자주 침묵하도록 조종당했는지, 얼마나 많이 자신의 반응이 자신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었는지, 어떻게 자신의 공감이 다른 사람의 자격지심을 채우기 위해 무기화되었는지를 봅니다. 치유는 관점을 가져오고 관점은 나르시시스트가 살아남을 수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은 공감 능력자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상에 알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변화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의 평화, 자신감,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말하고 살아가는 능력은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말에 대한 살아있는 반박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무너져가는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동안 공감 능력자는 진실 속으로 솟아오릅니다. 사람들은 그 차이를 느끼고 에너지가 바뀌었음을 감지합니다. 치유는 또한 씁쓸함이 아닌 지혜에서 비롯된 분리를 가져옵니다. 공감 능력자는 더 이상 고치거나 설명하거나 전쟁터로 돌아갈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제 해답이 나르시시스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고갈시켰던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는 것을 멈추고 자신에게 투자합니다. 한때 매우 강력해 보였던 나르시시스트는 점점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공감 능력자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모든 사람에게 말입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가 진정으로 노출되는 순간입니다. 비난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조에 의해서,
공감 능력자가 감정적 짐을 짊어주지 않으면 그 역기능은 홀로 서서 적나라하고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공감 능력자의 치유는 단지 개인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스트 통제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그것은 학대를 가능하게 했던 유일한 변수, 즉 참여의 제거입니다. 공감 능력자의 믿음 없이는 나르시시스트의 서사는 붕괴됩니다. 공감 능력자의 감정적 투자 없이는 그 역학은 계속될 수 없습니다. 치유는 조용한 혁명이 됩니다. 그것은 한때 고통이 살았던 공간을 되찾고 그곳을 현재 진실 그리고 자존감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그 되찾은 공간에서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두려움이 현실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한때 지배했던 이야기에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됩니다. 게임은 큰 소리와 함께가 아니라 공감 능력자가 자신이 진정으로 필요했던 유일한 것이 놓아줄 힘이었다는 것을